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나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통화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며 얼마나 발전을 해왔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어디까지 왔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참 벌써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이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하고 좀 북적북적하게 잘 치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 10주기를 맞이하게 된 게 너무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매해요, 이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매해 약 60만에서 70만의 방문객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 그냥 시골 마을이었는데 매해 그렇게 60-70만의 방문객이 찾고 있대요. 그만큼 정말 이 많은 국민들 가슴에 여전히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 그리운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아직까지 그때 그 충격 이런 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008년 입사거든요. 2008년. 제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2008년 입사라서 2008년 그것도 후반때 입사여서 2009년 그때 그 5월 이때쯤에는 아직까지 이제 신입비였던 때죠.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하필 그날이 또 저희 선배 기자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근데 다들 아침에 이제 비보를 접하고 결혼식에 오신 거라서 이게 막 축하하고 축하받고 이런 자리가 안 되고, 다들 여기 대부분 이제 이 하객들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들 취재 가고 하느라 하객 절반은 없고, 결혼식 당사자도 약간 어벙벙한 상태고, 참석하신 분들도 눈 퉁퉁 부어서 오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참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약간 믿을 수가 없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나? 꿈을 꾸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일날 좀 멍한 기분이고 거짓말일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일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제대로 확 와닿게 느꼈던 것이 아마 노제 때였던 것 같아요. 노제 때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워낙 많으셨겠지만 기억하시죠? 이때 그 노랗게 한가득 메우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인파들. 사실 제가 발칙한 뉴스 진행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민중예술위에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 시청광장 쪽에 크레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신입인데 카메라 기자랑 같이 이제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실시간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단 올라갈 때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그 아까 봤던 이 사진 속 장면 있잖아요. 그 광장 시작부터 끝까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노란 풍선, 노란 모자, 그 광경들, 그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던 그 장면들이 굉장히 어딘가 약간 압도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위에서 크레인 위에서 지켜보는데 거기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스크린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생전 모습 이런 게 막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옹구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광장 가득 채운 사람들의 그 막 오열과 막 슬픔 이런 게 그 뭐 공간을 가득 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막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실시간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엉엉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행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얘기를 하면서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 그 정치 권력의 칼날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나, 이런 그 무한한 공포와 그리고 또 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게 동시에 느껴졌던 것 같고, 이때까지 어쨌든 나름 제가 정치외교 전공이랍시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정치외교랍시고 뭐 민주개소리 아나운서로 들어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어찌됐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더더욱이 좀 막 이렇게 소름 돋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항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 서거를 지켜보면서 그때 정말 번쩍 그냥 각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이 시민들이 막 각성하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때 막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추모 열기를 막 정부 차원에서 막 단속을 하고 어떻게든 그 여론을 돌리려고 막 해방을 놓고 했던 것들, 그 공작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정원, 국방부, 경찰까지 총동원해서 댓글 공작, 여론 공작 이렇게 공세로 맞섰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아니죠. 지금 이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뽑은 적도 없는 최순실 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최순실 왕국을 온갖 댓글 공작,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드러난 바 있는 그 최순실 씨의 그 놔또나 드세요 막 이런 얘기에 그냥 네네네라고 대답을 아주 공손하게 하시던 그 왕년의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분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 아래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뭐 수백 명의 국민을 잃는 참 대참사를 겪기도 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헌법을 유린하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뼈아픈 한 10년, 9년여를 보내고 나서야 정말 이제 참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겪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운명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고 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뽑아서 10주기를 또 맞이하게 됐으니까 참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나, 우리가 정치 환경을 얼마나 우리가 바꿔낸다, 이런 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도 각종 복지 정책들이 시작부터 이제 확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지금 보수 진영의 공세에 굉장히 지금 턱턱 막히며 힘겨워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 뭐 재벌 개혁 문제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참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죠? 뭐 부패한 권력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데도 무슨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얘기하면서 펄펄 튀고 있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참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말하고 조롱하고 하던 그 파렴치한 세력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잘 존중하고 있나요? 전혀 여전히 그대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김정은 대변인이니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어제 또 한바탕 난리가 났던 황교안 대표 대변인 짓 발언.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짓이라고 한 거 아니라고 오해라고 짓이라고는 안 했다고 막 황급히 해명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 아니 다 떠나서요 진짜 어떻게 감히 응?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그 정부에서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그런 사람이 감히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을 상대로 뭐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둥 대변인 짓이라는 둥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뭔데요? 국민들이 선출했나요? 뭐 당원들이 선출했겠죠. 당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어디서 감히 진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주진영의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공세는 여전히 10년여 전이랑 뭐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10년 전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만 해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제 주변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각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그 거짓말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일로 안타까운 사람을 아까운 사람을 잃지 않겠다. 이런 각성이 저마다 국민들이 대부분이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거든요. 저들의 민낯이 어떤지를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말 뼈저리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쉽게 그 어떤 거짓말에도 가짜뉴스에도 현혹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또 엊그젠가 나온 뉴스 보니까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기간 종료가 됐는데 역대 최다 신기록인 183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민심이라고. 진짜 해산시키지 못하더라도 너네 진짜 어떻게든 해산돼야 되는 정당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무리 무슨 민생 얘기하면서 그 레드카펫 깔고 민생 대장정 어쩌고 하면서 대권 행보하듯이 돌아다니셔 봤자 사실 그네들이 국민의 어려움 따위는 1도 관심 없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민낯이 이미 봤으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또 이런 게 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남겨주신 또 참 슬프지만 대단한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 살아 계셔서 정말 좋은 어른으로 이렇게
봉화마을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남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랬으면 더 막 지금도 인기 많은 어른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진보는 정말 그분의 유훈을 가슴에 새긴 이 시민들이 남아서 정말 조금씩 더디지만 한 발짝씩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이뤄내고 있지 않나. 아직까지 여전히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공세들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더 몸을 꼿꼿이 바로 세우고 한 발걸음 신중하게 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년 총선에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너무나 잘 배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또 손가락 이렇게 투표하려고 손가락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근육 풀고 투표 잘 해야죠. 총선, 대선 뭐 할 것 없이요, 그죠?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또 추억의 저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아마 좀 묵직한 마음으로 가슴속에 그 정신을 새기며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더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또 가져가 봤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최근 한미정상 간 비공개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청와대에 적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사 보셨나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이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최근 적발해서 외교부가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걸 몰래 듣고 그대로 공개해버린 강효상 의원도,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그걸 그대로 또 공개해버린 강효상 의원의 책임도 이건 뭐 피하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예전에도 막 그 김무성 의원 이런 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렇게 이 사람들은 참 국가 안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국가 기밀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이렇게 공개해버리고 이러시잖아요. 그때 김무성 의원은 뭐 찌라시에서 봤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 기밀을 그렇게 발설을 하고 그러시던데, 이 사람들이 대체 국가 기밀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하고 나서 한국 방문을 요청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화통화에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강 의원이 미국 외교 소식통에서 자기가 전해들은 내용이고 굉장히 분명한 확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청와대와 외교부가 정보 유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네, 뭐 미국 외교 소식통에 의해서 뭐 전해 들으셨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인 K씨로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요.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그 외교관인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을 한 뒤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 당일 새벽에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또 통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강 의원이 이게 알 권리라며,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국민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라고, 아니 물론 대단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걸 굳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며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청와대에 무슨 질이라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자회견으로 이걸, 뭐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서 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또 사실 한미 양국 간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그것도 외교관을 통해서 이렇게 발설이 돼서 국회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한미 양국 간에도 외교 관계에도 이거는 좀 신뢰성 문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발설된 내용이 정말 이게 미국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내용이 뭐 공개가 된다거나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련해서 강 의원은 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밀누설이라고 운운하는 거 어처구니 없다. 아니, 기밀누설인 건 법으로 기밀누설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미 기밀누설이니까 기밀누설이지. 법적으로 3급 기밀을 누설을 한 게 팩트인데 왜 기밀누설이라고 하냐? 기밀누설이니까요. 그게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와 관련해서 백찬웅 CR재단 운영위원은 정상 간 대화는 국가기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되고 또 해당 의원은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국가기밀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하고 이런 게 간첩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런 게 밀정이고 간첩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역시도 트위터에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빼돌린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의 범죄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선후배 사이라는 게 이런 짓 하라는 거냐. 간첩짓, 밀정짓, 매국노짓,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말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고 그저 옳다구나 신이 난다라고 하면서 얘기 듣자마자 바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미정상 통화 내용 빼돌렸다고 그거 아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간첩짓 했어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아 참 진짜 뭐 납득하기 어렵고, 강효상 의원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어찌됐건 간에 그 기밀,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합당한 처벌은 꼭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다들? 강효상 의원이 또 그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셨다고,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바로 이 강효상 의원, 그때 당시에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대책반이 꾸려졌었다고. 그때 그 검찰이며 경찰의 수사 외압 넣으면서 못하게 막던 그 무마시키던 그 조선일보 대책반의 그야말로 책임자가 바로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셨다고. 그렇게 이제 검찰 과거사위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발표를 했죠. 네, 그랬던 분. 근데 뭐 또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이 검찰 과거사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엄포까지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아직까지도 그때 막 경찰 찾아가서 자기들이 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 누구를 뭐 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다며 그렇게 엄포를 냈던 그때 그 시절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던 그 시절. 네, 아직도 그렇게
한 끝발 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 강효상 의원께 우선은 기밀 누설이 어떤 죄인지를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금 뭐 국민의 안 권리라도 우리 국민들은 굳이 그걸 알고 싶어하지 않았는데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며 그렇게 국가 기밀 유출을 막 하고 그러셨던 분에게 반드시 제대로 엄벌에 처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의미 깊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발칙한 뉴스는 금요일인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